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유가가 20달러가 붕괴가 됐고요.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요, 하락 마감을 한 반면에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요, 5G 통신 장비하고요, 2차 전지, 반도체 등 기존 주도주 강세가 보였기 때문에요. 체감 지수는 아주 좋은 편이었어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수 분석과 함께요, 기존 주도주에 대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 0.8포인트죠. 하락한 1856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비록 약보합으로 하락 마감은 됐지만요, 상당히 선방한 하루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 서부 텍사스선 유가요, 20달러 붕괴됐죠. 또 환율도 오늘 11원 40전이 상승이 되면요, 이 크게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한 오늘 외국인들이 5,600억, 오래간만에 5,000억 이상 또 매도세가 나왔는데도 지수 선방한 그런 모습이죠.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한 3,900억 순매수를 해줬고요. 기간이 장중 내내 매도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요, 지수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우리가요, 20일 이동평균선 갖고 지수 분석을 지금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일은요, 20일 이동평균선이 한 13포인트 상승했죠. 그러면서 1724로 마감이 됐는데, 가파르게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로 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내일 정도 되면요, 한 2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요, 우리가 1차적으로 한 1750선 정도 수준에서요, 멈추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온다 해도요, 1차적인 지지선으로는요, 이 정고점 수준인 1750,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도 한 이틀 정도만 지나면 1750포인트 이상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는 그런 가격대가 1750선이 아닌가 해서,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 해도요, 그렇게 낙폭이 1차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이 보이고 있죠. 자, 금일 13포인트 2% 넘게 상승을 하면서요, 623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최근에 들어서 이 외국인들이, 그죠? 이 코스닥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돼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는 한 730억 외국인이 매수했죠. 기관도 130억 순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856억, 그죠? 매도를 보였어요. 업종별로 보면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이죠. 그때도 이 5G 통신 장비 이노 YSP에서 쪽이 221억, 금일도 순매수 외국인들, 기간도 한 39억, 그렇죠? 순매수죠. 전기 전자 쪽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140억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간도 54억 순매수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G라든지 2차 전지, 전기 전자 쪽, 그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에 힘이었어요.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1차적으로 623, 우리가 2차 저항선으로 봤는데, 그죠? 코스피보다 훨씬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영향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일단 외국인들의 영향이 적고 또 순매수가 들어와주는 모습. 그리고 이 IT 섹터가 바이오주와 함께, 그렇죠? 코스닥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34%, 30%. 그리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요 부분을 보면요, 그렇죠? 여기가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인데, 자, 왼쪽이 다우 지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이 나스닥 지수. 한눈에 봐도요, 지금 나스닥 지수는 이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다 올라온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평선 가장 높은 장기 이동평균선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 다우 지수는 그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지금 다우보다 나스닥이 강한 것은 IT 섹터라든지 이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지금 언택트에서 비대면 관련주들이 바로 이 나스닥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실적 부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실적,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나마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렇죠?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많죠. 그런 부분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
코스닥 지수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요. 자, 그런 생각 계속적으로 유지는 하되요. 뭐 우리가 항상 이중 바닥을 논하면서요. 언제든지 재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분명히. 뭐 그것이 내일 될지 아니면 뭐 일주일 뒤에 될지,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지금 620에서 빠지기 시작할지, 아니면 코스닥 지수상으로 뭐 650 가서 빠질지 700 가서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빠지는 것을 우리가 대비는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려서, 현재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한 20% 정도만 현금을 확보하고, 그것도 묵혀두기보다는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 그렇죠? 만약에 손절에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현금을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언제든지 재하락은, 그렇죠? 나올 수 있다. 왜? 지금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지표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언제든지 재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반드시 도래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부 현금 확보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20%지만요. 이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한 2000포인트 올라오면요, 한 20-30% 더 현금 확보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지수별로 현금 확보, 그리고 또 종목마다 어느 종목을 좀 줄여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기 매매는 어느 종목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아래 부분은 회원가입 문의 있죠?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맨 뒤에 우리 회원가입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오늘 리포트 나온 얘기인데요. 경기 민감주, 단기 가열, 선진국 수요 회복 느린데라는 그 주제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요, 상당히 안 좋아할 걸로, 그렇죠? 전망들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마이너스 3%로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미국과 중국은 각각 2%에서 마이너스 5.9, 그리고 6%에서 마이너스 6%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1.2%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어서, 1929년이죠.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예견하는데도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왜 높나,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는 계속 좋아한다. 악사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한 번은 지수는 크게 하락을 하는데, 섣부른 예단을 하고, 그렇죠? 미리 이 정도면 하기보다는 충분히 즐기면서, 그렇죠?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특히 오늘같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우리가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충분히 올라갈 때는 즐기되, 우리가 지금 20% 현금 확보는 철저하게 단기 매매,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개인들이, 그렇죠? 오른쪽 내용 보면요, 인버스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죠? 지난 14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유가증권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장 지수 펀드죠. ETF라고 하는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예요. 그러니까 2배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누적 순매수 금액은 1조 6천억대. 지금 인버스가 이 코덱스뿐이 아니라, 그렇죠? 뭐 타이거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한 배짜리인 코덱스 인버스, 그렇죠? 계속적으로 돈이 몰린다니 해서 하방으로 봐서 지금 베팅을 많이 해놨는데, 그렇죠? 여기서 좀 더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반등폭이 크면 클수록요, 하락폭, 조정폭은 얇다랬어요. 그 부분을 가면서 너무 빨리 들어가도,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면 인버스는, 그렇죠? 계속적인 하락 추세죠. 나중에 지수가 빠져서 이것이 올라온다 해도, 그렇죠? 너무 일찍 들어가면은 수익 내기가 쉽지 않고, 또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요, 이 본전이라든 조금 회복되면은 수익을 못 내고 바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계속적으로 이 매수 관점으로, 그렇죠? 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래서 일단 주식, 그렇죠? 우리가 말씀드리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보유 관점, 그냥 현금만 20% 내만, 그렇죠? 갖고 있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우보다 나스닥 지수가 더 강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오늘요, 5G 통신 장비가 요새 매일같이 한 종목씩요, 리포트가 나오죠. 지난 화요일에는 이너 와이어스 오른쪽에 있는 종목이죠.
이너 와이어스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은 KMW가 아마 최근 한 달 동안 기준으로 보면 아마 가장 많은 리포트가 5G 통신 장비에서 나온 종목이 KMW예요. 자, 오늘도요, DS 투자증권에서 5G 네트워크 장비 수혜, 그래서 목표가 89,000원 제시죠. 올해는 원택 등과 비대면 활성화로요, 글로벌 5G 투자 가속화가 예상돼 올해 이 분야 장비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1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걸로 나오죠. 영업이익이 128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8%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 2분기에는 의미 있는 5G 관련 매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중국의 메인 고객사 JT양 초소형 필터가 납품되면 매출에 인식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은 한 14% 증가한 2,425, 영업이익은 523억 정도죠. 전년 동기에 살짝 감소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KMW 계속 말씀드린 5G 통신 장비. 이 종합지수는 3월 19일 날 저점을 찍었지만요. 5G 통신 장비 많은 종목들이 3월 13일 날 저점을 찍었다 해서 그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그 종목 RFHC는 뭐 그전서부터 저점 찍고 올라왔고 서진도 그쵸? 3월 13일 날 저점 찍었죠. KMW로 찍었죠. 그쵸? 이러한 부분들 그쵸? 우리가 참고를 하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 5G 통신 장비가 시장보다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배경 중에 하나가 그쵸? 국내 경기 부양책으로서 5G 투자를 그쵸? 확대를 한다. 그쵸? 50% 확대해서 상반기에 4조 정도. 그쵸? 이것이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주가의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2분기 실적 어느 정도 회복이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KFW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일본 라쿠텐 그렇죠? 이동통신사에 890억 수주를 따왔는데 그 부분도 2분기에 그렇죠? 반영이 될 거다라는 기대에서 2분기 실적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KMW 3,200원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64,300원. 어제는 이너 와이어스가 10% 훨씬 넘게 상승하면서요. 강한 상승 흐름 보였죠. 서진 시스템. 뭐 요 밑에 내용 거의 비슷하죠. 서진 시스템, 이너 와이어스, RF, HIC, HFR. 오늘도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KMW를 포함한 5G 통신 장비들요. 좀 더 끌고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과열되는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오늘 KMW 300만 주, 그죠? 평균치보다 살짝 증가하는 모습인데, 그죠? 뭐 최근에 500만 주라든지 뭐 700만 주 넘는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과열된 모습은 아니다.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요? 그런 판단을 내려요.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에서 오늘 리포트 나온 게 SK 머티리얼즈죠. 반도체 가동률 증가에 1분기 실적 긍정적해서 KF증권이죠. 1분기에는 특수가스 물량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면서요. 이는 국내 액정 표시 장치 LCD, 팹 셧다운, 공장 폐쇄제에 따른 디스플레이 물량 감소에도 반도체 가동률 증가에 기여하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업 실적들이 대부분 다 안 좋게 나올 예정의 1분기, 2분기다. 근데 반도체만은 그래도 양화, 선방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거라면 최근 주가가 가장 못 올라갔던 테마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 관련주죠. 제가 오늘도 오전에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면서 반도체가 그동안 좀 못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적인 리스크도 부담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순환매 양상으로서 반도체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또 실적이 또 그만큼 다른 업종이나 테마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죠?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우리가 관심을 오늘은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우리가 이제 AD 테크놀로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요일 1,600원 상승한 25,500원 한 6.6% 상승했죠. 자, AD 테크놀로지 디자인 하우스 업체예요. 그동안 한 15년 동안 이 비메모리 분야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하고 협업 관계를 갖고 있다가 지난 3월 16일 날 해지가 됐죠. 그리고 삼성전자 협업을 하면서요. 자,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기 위해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요. 다른 회사까지 인수했죠. 이글랩이라는 회사를요. 그러면서 강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만큼 그렇죠? AT 테크놀로지 입장에서 그동안의 대만의 TSMC와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의 집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회사까지 인수하면서 그렇죠? 이 협업 관계를 맺는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내미는 조건이 훨씬 좋아야지 이 정도의 투자도 할 수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AD 테크놀로지 항상 말씀드리면 제일 뒤늦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합지수는 지난 2월 하순서부터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는데 얘는 이 3월 6일 날 고점 찍고 그렇죠? 뒤늦게 빠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뒤늦게 빠졌다는 이유는 이 재료가 그대로 보유하고 세력들의 손을 안 놨지만은 지수가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손을 한번 빼버린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일시 하락했다가 뒤늦게 빠지고 덜 빠졌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도 옆으로 좀 횡보, 그죠? 완만하게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어느 정도 받고 있는 모습, 그죠? 다시 한번 재상승, 재료는 충분히 갖고 있다. 특히 이 비메모리 관련주를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죠. 우리가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SF 반도체, 그죠? 삼성전자가요. 여기서 주가가 한 레벨 업 되려면은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그런 것보다는 비메모리 쪽에서, 그죠? 실적이 크게 나와줘야 된다. 아마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아마 바로 이 비메모리 쪽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이 협업 관계에 있는 AD 테크놀로지. 지금요, 이 삼성전자에 포함된, 그죠? 디자인 하우스라고 그러죠?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세계 국내 6개사 그리고 외해외 6개사 그 12개사가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리포트에서 봤듯이요. 다른 업체들은 그죠? 다른 국내 업체들은 그죠? 삼성전자가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AD 테크놀로지는 턴키 그래서 처음 주문 넣고 완전히 완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죠? 그런 부분들 반드시 삼성전자에서 어떠한 좋은 제시가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해서 AD 테크놀로지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SNS 땡은 소재 업체죠 그렇죠? 어제도 우리 화요일 날도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상당히 움직임이 아마 지금 현재에서 반도체 관련 중에서 그나마도 조금 회복이 빨리 올라온 종목은 아마 SN, ST, 그죠? 소재 업체, 그죠? 그런 부분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이 화요일 방송을 참고를 해주시고 AD 테크놀로지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콘텐츠 관련주 스튜디오 드래곤 있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넷플릭스하고 그죠? 작년 11월 달에 협력 관계를 맺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좀 내용은요. 올해 1월부터 3년간 넷플릭스에 드라마를 한 20편 정도 동시 반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추가로 이 오리지널 작품도 연간 3편을 제공을 한다. 그렇죠? 연간 3편이고 3년에 20편이면 총 한 29편. 그렇죠? 넷플릭스하고 맺는 거죠. 근데 이 넷플릭스 주가가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부분 우리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특히요 지난 화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이 중국版유튜브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를 복원했더라죠. 그러면서 이 거기에 따른 한한령 해제, 문화 해제에 따른 수혜,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넷플릭스와 협력 3년간 이 23편, 그렇죠? 52주 신고가. 그리고 언택트 시대 수혜,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빠졌던 배경 중에 하나가 224만 주 블록딜, 그렇죠? 바로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이죠. 이게 9% 할인된 가격에서 나와서 그렇죠? 너무 싸게 판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그렇죠? 그 가격대 다 회복을 시켜줬다. 그러니까 블록들에 대한 그 물량에 대한 부담이 소멸됐다라고 보시면 돼서 상당히 좋은 모습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비대면 관련주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게 카카오, NHN 한국사이버일제. 자, 이것도 우리가 지난달에 바닥권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KG, 이니시스, 넷마블, 또 웹캣이라고 있어요. 이 핀테크 쪽인데요. 예, B2B 핀테크 쪽인데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비대면 관련 종목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2차 전지 관련주죠.
자, 전기차 배터리 고객사들이 사실상 생산을 멈춰서 공장이 멈췄다. 근데 5G도 마찬가지라 했어요. 근데 5G 우리가 방송을 해드리면서요. 자, 지금 5G도 세계에서 이제 몇 개국이, 그쵸? 지금, 투자를 조금, 지연시키는, 이제 이연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근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좀 유럽 공장들 대부분이 멈춰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쵸? 그래서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최대 24%까지 줄어들 걸로 전망이 많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약했던 부분인데 그 배경 중에 하나 우리가 1월 달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간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 주가였죠. 연초에 한 100% 넘게 올랐어요. 그렇죠? 1월 달에 한 500달러가 한 400달러에서 한 9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요번에 3월 달에 하락하면서 361달러 한 60% 정도 급락했다가 최근에 또 2주간에 709달러까지 한 56% 정도 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2차 전지들의 또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요 내용들은 2차 전지 그런 전기차에 대한 앞으로 향후 수요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성장률이 엄청 크다는 얘기죠. 뭐 연 25%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2017년 330억 달러, 그러니까 37조 원 규모였어요. 2025년에는 1600억 달러, 182조, 그렇죠? 25%씩 연간 성장을 한다. 거기에 따른 수혜, 2차 전지 관련주들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거는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이 포스코 그룹 계열사죠.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한다래요. 그래서 2030년까지 그렇죠? 시장 점유율 20% 그리고 매출액이 17조 원까지 늘린다 그러죠. 올해 목표가 1조 원인데 그렇죠? 17조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포스코 그룹에서 물심양면 자금을 대주면서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에 따른 수혜. 그리고 LG화학하고 지난번에 양극재 1조 8천억대 수주했죠. 그리고 반도체 소재 산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요. OCI와 과산화수소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쪽도 진출을 하고 그리고 LG화학하고 양극재 그렇죠? 수주 따고 또 포스코에서 적극 지원. 그렇죠? 과거 한 3년 전에 2차 전지주들이 한 6, 7배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가장 빨리 멀리 간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이다. 음극재, 양극재 둘 다 생산하는 회사라 했어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빨리 멀리 가고 꺾일 때도 제일 늦게 꺾였다. 즉 주도주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도주들이 다시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 다시 이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 BM, LNF, 필옵티스 그렇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려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으로 그렇죠? 우리가 타이밍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인데 요거는 부분은 내일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은 스마트폰 부분이요. 이 판매량이 크게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부진이 상당히 나올 거예요. 근데 7, 8월 달에 갤럭시 폴드 2가 또 출시된다 그러죠? 아마 그 부분, 그래서 갤럭시 폴드 2에 관련된 종목들을 대해서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하나만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서진 시스템 아까 우리가 5G 통신 장비를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도 했던 또 3월 13일 저점을 찍고서 근데 이 서진 시스템이 이 함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5G 통신 쪽만 아니라 그렇죠? 이 함체를 만드는 것뿐이 아니라 바로 스마트폰 쪽에서도 함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신지를 독점 공급했던 KH바텍은요. 에스코텍 그리고 서진 시스템 등의 이원화로 벤더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폴더폰 얘기하면서 KH바텍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엔 폴더2가 나오면서 KH바텍의 단독으로 독점했던 것이 이 서진 시스템의 물량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나. 그러면 서진 시스템은 5G 통신 쪽만 아니라, 그죠? 스마트폰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서진 시스템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마지막으로는 요 체험 VIP.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혼자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유혹도 많고 결정을 잘 못 내리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요. 4월 16일에 보내드리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